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2x2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2x2 매트릭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답인 거, 이쪽은 원래 정답인 거고요. 이쪽은 내가 예측한 거. 그래서 포지티브를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거티브를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트루 포지티브라고 하는 애는 원래 1인데 정답이 1인데 원래 1인데 내가 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췄으니까 true고요. 내가 1이라고 예측을 해서 맞췄기 때문에 true positive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true negative라고 하는 데는 원래 답이 0이에요. 원래 답이 0인데 나도 0으로 해서 맞춘 거예요. 맞았죠? 맞았으니까 true고요. 0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0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negative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애를 볼까요? 이쪽에 있는 애는 틀렸어요. 원래 정답이 1인데 원래 정답이 1인데 내가 0으로 예측을 했어요. 1을 0으로 예측을 한 거죠.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false예요. 그리고 1을 이 뒤에 거 내가 예측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내가 1을 0이라고 해서 틀렸기 때문에 false negative. 이쪽도 틀렸죠? 이쪽도 false positive도 0, 원래 정답이 얘는 0인데 내가 1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틀렸으니까 false고요. 내가 1이라고 해서 틀렸기 때문에 positive입니다. false positive. 그래서 에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 false positive 에러와 false negative 에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체 케이스 이 네 개의 값을 다 더한 거. 원래 아까 이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는 accuracy를 하는 거예요. accuracy. accuracy라고 하는 거는 뒤에 수식 나오겠지만 전체 개수 네 개 다 더한 거, 네 개 다 더한 거분에 맞춘 거 내가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 이 두 개, 요거랑 요거 맞은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게 맞은 거를 하면 이제 스코어 어큐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false negative는 false positive는 틀리면은 그냥 똑같은 비율로 감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어큐러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와 같은 상황처럼 해서 보시면 이 에러의 경중이 달라요. 가중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1을 0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얘가 카드가 도용이 된 거예요. 카드가 도용이 됐는데 얘를 0이라고 해버리면 이 후속 처리를 밟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원래 1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검출을 해야 되는데 검출을 못하는 케이스가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는 0을 1이라고 하는 거죠. 0을 1이라고 하면 원래 정상인데 원래 정상 카드 사용인데 비정상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후처리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카드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너가 결제한 게 맞냐? 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false negative 에러가 더 중요하죠. 요거는 있어도 괜찮지만 요거는 이제 최대한 잘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응용 분야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 에러의 가중치가 다른 응용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확도만으로는 조금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까 우리가 카드 사용을 도용 카드가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바이오 쪽, 의학 쪽에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쪽은 훨씬 더 크리티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암 진단을 해주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방암 데이터 가지고 했던 것처럼 뭔가 상대 환자의 상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발생 여부를 해주는 거예요. 암 환자면 1이고요. 일반 정상이면 0이에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의 수는 1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암 환자, 실제 암 환자가 100명이고 정상인 사람이 900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정상인 환자, 정상이 0이에요. 정상이 0이고 얘가 암 환자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정상이라고 판정한 건 0이고 암이라고 판정한 건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데 정상 0을 0이라고 판정한 거니까 true negative고요. 여기는 1을 1이라고 판정한 거니까 true positive 맞춘 거죠. 그래서 다 맞췄다고 가정하면 true negative가 900명이 되겠죠. 일반 정상 환자가 900명이니까 그리고 true positive가 100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제일 좋은 케이스고
이게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가 이렇게 0이면 100% 정확도. 그렇죠?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이죠. 네, 아무튼 여기 이제 이쪽은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예요. 암 환자인데 정상. 암 환자인데 내가 정상이라고 판정한 거고요. 얘는 정상 환자인데 내가 암 환자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모델 1번과 모델 2번 이렇게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해봤더니 이 아래의 표와 같이 예측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측 모델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암으로 판정 안 하고 그냥 모든 환자를 다 정상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 모델 2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로직에 의해서 정상으로도 판정을 하고 암으로도 판정을 했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우리가 정확도를 계산해보면 예측 모델 1번 정확도 계산해보면 전체 케이스 100 케이스 중에 요 맞은 거, 요 900 더하기 0 맞은 게 900개니까 90%예요. 예측 모델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예측 모델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얘도 마찬가지로 1000건 중에 맞춘 거 620건과 80건을 맞췄으니까 700개 그래서 70%예요. 그럼 얘가 더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신용카드에서도 본 것처럼 폴스 네거티브 에러와 폴스 포지티브 에러가 완전히 달라요. 가중치가. 왜냐면 이 폴스 네거티브 에러 여기에서 보면 폴스 네거티브 에러는 암 환자인데 내가 정상이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암이 아니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판정을 하겠죠. 예,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 암 환자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몇 개월 있다 와가지고 내가 여기 몇 달 전에 여기서 암 환자 암 진단을 안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받았더니 내가 3기라더라. 뭐 이러면은 이제 의료 사고잖아요. 그죠? 이 폴스 네거티브는 의료 사고예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에러죠. 반면에 이 폴스 포지티브 에러 내가 정상인 환자인데 암 환자라고 판정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 판정 이 모델을 판정을 하면 그래 너는 암이 의심돼. 암이 의심되니까 뭔가 정밀 진단을 좀 받으면 되지 않? 좀 정밀 진단을 권장한다. 라는 식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러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폴스 네거티브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에러고 요 폴스 포지티브 에러는 크게 폴스 네거티브 줄이면 좋긴 하지만 폴스 네거티브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치 않은 그러한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정밀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을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얘는 폴스 네거티브 에러가 100건이에요. 얘는 폴스 네거티브 에러가 20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도로는 그걸 체크를 못하니까 그걸 위한 다른 척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아까 수식을 보면 이렇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수를 다 더해서 내가 맞은 거 아까 TP 얘가 맞은 거 얘를 더하면 정확도가 되고요. 이 정밀도와 재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밀도를 먼저 잠깐 보면 정밀도의 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true positive고요. true positive고 분모는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를 맞춘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럼 요거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의미적으로 보시면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뭐냐면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이 정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이 실제로 내가 모델이죠. 모델이 1이라고 예측한 개수죠. 결과가 1인 거로 예측한 게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거 중에 진짜 1인 거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암 환자라고 하면 내가 암 환자라고 판정한 데이터 대비 실제 그 내가 암 환자로 진단한 사람들 중에 진짜 암 환자인 사람들의 비율이 정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높이려면 이 정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 false positive 에러를 낮춰야겠죠? 이 false positive 에러가 0이 되면 정밀도는 1이 되죠. 얘가 0이니까 분모도 TP고 분자도 TP니까 1이 되죠. 그것처럼 이 false positive 에러를 줄이면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false positive 에러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응용 분야에서는 이 정밀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재현율을 한번 볼까요? 재현율 리콜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true 포지티브 더하기 false 네거티브. 얘를 여기 보시면 분모가 true 포지티브랑 이 false 네거티브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실제로 뭐예요? 의미가 진짜 암환자인 거. 정답이 1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은 진짜 1인 거. 정답이 1인 데이터의 개수예요. 진짜 1인 데이터의 개수 중에 내가 1이라고 이 트루 포지티브는 내가 1이라고 예측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재현율은 진짜 1인 데이터들 중에 내가 1이라고 예측한 데이터의 비율, 즉 암환자로 비율을 하자면 진짜 암환자들 중에 내가 암환자라고 검출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0.8이라는 얘기는 0.8이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암환자들 중에 내가 암환자를 라고 판정한 비율이 0.80%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진짜 암환자인데 내가 암환자로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의료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현율을 높여주려면 이 false negative 에러를 줄여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false negative 에러가 0이 되면 재현율이 1이 되니까 false negative 에러를 줄이면 줄일수록 재현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false negative 에러가 중요한 경우에는 재현율이라고 하는 걸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그 차이고요.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에러의 차이입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 봤던 의료 쪽이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기 검출 같이 뭔가 비정상 상황을 탐지하는 거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이 false negative 에러가 중요해요. 검출을 해야 되는데 검출 못한 거. 왜냐면 얘네들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델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false negative 에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콜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거를 한번 계산한 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 1번과 2번이 있고 각각 이렇게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예측을 했다고 하면 정확도를 계산해보면 얘는 전체 1000개 중에 190 더하기 600 해서 790, 79%고요. 얘는 100분의 100 더하기 800 해서 900이에요. 90. 정밀도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정밀도는 아까 전에 이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거 내가 1이라고 한 거 내가 1이라고 한 거분의 진짜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9.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거분의 진짜 1인 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정상인데 양성을 한 거니까 0인데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거니까 얘는 false positive 에러죠. 그 다음에 재현율도 똑같이 해보면 재현율은 아까 전에 여기였죠. 뭐가 요거였죠. 190 더하기 10 200분의 190해서 95%. 얘는 재현율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200분의 100 해서 50%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에러가 질병인데 실제 1인데 0이라고 판정한 에러니까 false negative 에러죠. 이게 의료 사고죠. 이 false negative 에러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재현율을 보시면 요 false negative 에러가 여긴 10건, 여긴 100건. 그렇게 하고 내가 의료 사고를 줄이는 게 최고의 목적이면 요 놈을 선택을 해야 되죠. 모델 1번을.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재현율을 보시면 되죠. 뭐 정확도나 정밀도는 요 모델 1번이 모델 2번에 비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재현율,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저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한 false negative 에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재현율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현율이라고 하는 걸로 모델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false negative 에러가 중요한 분야,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나 비정상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비정상 상황을 탐지하는 뭐 이런 쪽 분야들은 대부분 재현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false positive 에러가 중요한 분야는 반대로 정밀도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야는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false negative 에러가 중요한 분야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꼭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나는 무조건 false 리콜만 쓸 거야 아니면 프리시저만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런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개를 둘 다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시저과 리콜을 이런 수식에 의해서 F1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걸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가면
F2, F3 스코어 해가지고 스코어들이 막 F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F1 스코어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거 말고 AUC 커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지표 수치화한 AUC라고 하는 컨셉 그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적으로만 좀 살펴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false positive ratio와 이 true positive ratio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false positive ratio랑 true positive ratio를 막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거나 실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커브 형태가 나와요. 어떤 커브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퍼포먼스 레벨로 랜덤 게싱이 돼 있죠. 요 리니어하게 이제 y는 x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이 되면 얘는 그냥 랜덤 게싱이에요. 모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랜덤하게 예측을 하는 형태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직선 리니어한 그래프가 하나 1차원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그래프가 그리고 보통 이게 분류 모델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ROC 커브가 써있는 것처럼 이쪽 위로 붙는 게 더 좋은 커브예요. 얘보다 좋은 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더 붙어버리면 얘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모델 1번이고 얘가 모델 2번이면 얘가 더 좋은 거라고 해요. 커브를 그렸을 때 얘가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할 거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런 커브를 이제 ROC 커브라고 하고요. 이거를 수치화해서 모델 1이 모델 2보다 좋다는 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AUC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에리어 언더 커브. 이 커브의 밑에 면적이죠. 위로 붙으면 붙을수록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다 붙었다. 다 붙었으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다 붙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게싱. 랜덤 게싱이니까 요 리니어한 게 랜덤 게싱이니까 보통은 이 AUC라고 하는 값은 0.5부터 거의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 사이의 값들을 대부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개념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모델 1번이고 얘가 모델 2번이고 얘가 모델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모델 1번, 얘가 모델 2번이에요. 두 개를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정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분포를 띄고 있고요. 암환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분포를 띄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대고 녹색 막대를 하나 빡 그어가지고 여기에 녹색 막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암환자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야.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판정했으니까는 트루 네거티브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 사람. 원래는 정상이죠. 원래는 정상인데 내가 이 녹색 막대 오른쪽에 있으니까 정상인데 암환자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원래 0인데 1이라고 판정한 사람들이 이쪽에 포함될 거예요. 얘가 false positive죠. 마찬가지로 요 암환자들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false negative가 되죠. 원래 암 환자인데 내가 막대 왼쪽에 있으니까 0이라고 예측을 하니까 암 환자를 아니라고 예측을 하는 false negative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에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큼이 에러예요. 근데 이제 모델이 두 번째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녹색 모델을 이쪽으로 해서 얘는 포지티브, 얘는 네거티브로 예측을 할 건데 실제로 이 모델의 모양을 보면 여기가 false positive고 여기가 false negative죠. 그래서 이쪽 면적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모델 1보다는 이 모델 2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훨씬 더 눈으로 봐도 이 데이터의 분포가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모델 2 같은 경우를 실제로 이 ROC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붙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진 분류의 성능 예측을 할 때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었던 어큐러시라고 하는 척도 이외에도 AUC, F1 스코어, 리콜, 프리시전과 같은 또 다른 평가의 지표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false positive 에러, false negative 에러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에러 타입의 가중치가 다른 경우에는 리콜이나 프리시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false 네거티브 에러가 중요한 경우에는 리콜을 사용하는 게 좋고, false 포지티브 에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 프리시전을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평가를 할 때 저런 지표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 이거를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사이클런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함수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skrun에 저런 지표들을 측정해줄 수 있는 함수는 매트릭스에 있죠. 여기에서 컨퓨전 매트릭스와 어큐러시 스코어, 프리시전 스코어, 다음에 리콜 스코어, F1 스코어, ROC, AUC 스코어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각각 그 아까 말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AUC 값 이것들을 계산해서 전달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아까 우리가 봤던 2x2 매트릭스 있죠? 오차 행렬. 그 오차 행렬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임포트를 하고 이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저 5개의 값을 출력해주는 get classification evaluate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y 테스트와 predict, 그러니까 실제 정답과 내가 예측한 데이터를 주면 얘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print 오차 행렬 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해서 컨퓨전 매트릭스에 y의 테스트와 프리딕트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정확도, 어큐러시 해가지고 4f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하고요. 점 어큐러시 스코어 y 테스트와 프리딕트를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ROC 커버 이렇게 각각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재현율, F1 스코어, AUC 해가지고 ROC 스코어가 아니라 얘는 프리시전 스코어, 얘는 리콜 스코어, 얘는 F1 스코어, 얘는 ROC, AUC 스코어 이렇게 각각을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잘 동작을 하는지 얘를 classifier에 get classifier evaluate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테스트와 predict 한 거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classifier에 predict 한 값을 넘겨줘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분이니까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35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